네, 11일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읽어본 논문은 Innovative Blockchain-Based Secured Logistics Management Architecture. 그래서 Utilizing an RSA Asymmetric Encryption Method라는 제목인데 요약해드리자면, 그러니까 혁신적인 스마트 로지스틱스를 위한 RSA 비대칭 키를 사용한 혁신적인 스마트 로지스틱스 시스템을 제안한 것이 이 해당 논문의 주 토픽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로지스틱스는 뭐 택배 많이 시켜봤으면 그 로지스틱스란 말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살펴보니까 물류유통이라는 뜻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물류유통 분야도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빠른 물류유통을 위한 뭐 스마트 팩토리나 그런 기술을 넣고 있는데, 이게 물류유통 과정에서 당연히 사용자의 개인 정보나 물품의 데이터, 아니면 사용자의 위치 정보 등이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로지스틱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그리고 RSA를 통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이 논문의 앱스트랙트라고 볼 수 있고요. 논문 정보는 나와 있는 대로 돼 있고, 키워드는 블록체인이랑 어시메트릭 비대칭 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로지스틱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로지스틱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기존의 물류유통 시스템에서 최신 기술을 붙여넣은 게 스마트 로지스틱스인데, 뭐 IoT를 넣을 수도 있고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따로 저장해서 그 저장 공간을 줄일 수 있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추천 시스템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로지스틱스에 대한 개발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물류유통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 여기서 관련 연구를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논문의 순서일 텐데, 이번 논문 같은 경우는 저자가 말하길 로지스틱스와 약간 블록체인 및 기타 아까 말씀드린 기술들을 접목한 연구들은 많이 없어가지고, 릴레이트 워크라는 섹션이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 설명하고 로지스틱스가 뭔지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킵했습니다. 오케이. 컴온. 그래서 스마트 로지스틱스 플랫폼의 취약점을 짚고 넘어가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의 데이터들이 탈취되는 것이 주된 로지스틱스의 문제점이다 보니까, 뭐 디나이 오브 서비스 어택이나 컴퓨테이셔널 어택, 커뮤니케이션 어택, 뭐 살펴보자면 도스 공격 같은 경우는 외부 공격자로부터나 아니 말리셔스 노드가 발생해가지고 중앙 집중적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경우 시스템 전체가 다 마비되는 경우, 그런 한 공격 기법이 도스 공격을 플랫폼의 취약점으로 짚었고요. 또 컴퓨테이셔널 어택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인가받지 않은 데이터를 공격자가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뭐 오버플로우 어택이 있겠죠. 그러한 데이터를 기입해서 물류통 시스템을 돌려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취약점이 드러나게 될 테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또 커뮤니케이션 어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사용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되거나 패스워드를 뜯기거나, 그러한 부분을 내부 사용자들끼리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어택 이렇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컨트리뷰션을 살펴보면은 먼저 두 가지로 또 나눠봤는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로지스틱스 플랫폼을 구현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지스틱스 논문에서 기타 뭐 다른 서플라이 체인 같은 논문이면 그런 걸 설명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일단 제안부터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프로세스를 구현한 플랫폼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게 일단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나 도스 공격에 대비를 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또한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화하면은 이 부분에서 뭔가 데이터에 약간 아까 커뮤니케이션 어택 같은 부분이 방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분들이 제안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 아까 어시메트릭 키라고 했는데,
비대칭 암호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보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사용자의 데이터는 암호화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관련 연구가 있겠지 싶었는데 기존의 로지스틱스를 운영할 때 데이터가 어떻게 보관되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한 데이터 보안이 프라이버시나 시큐리티가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RSA랑 ECC 이 두 가지 비대칭 암호화 기법을 분석한 후에 어떤 것이 적합한지 살펴보고 그것을 이 프레임워크에 적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호화 기법을 통해서 프라이버시랑 시큐리티 두 가지 요소를 측정하고 이게 이 제한된 프레임워크와 기존의 그냥 로지스틱스 환경에서 트랜잭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네,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관련하고 있었을 텐데. 아무튼. 왜냐면, 네, 일단 하고 말씀드릴게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로지스틱스는 이분들이 주장하기 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로 설계를 하고자 제안한 그림인데요. 물류통 시스템의 모든 프로세스를 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보면은 프로덕트나 뭐 매니팩처러, 서플라이어, 뭐 로우 매터리얼, 그 트랜스포터, 그리고 커스터머 모든 이해관계자나 로지스틱스에 필요한 자원들을 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하자라는 것이 주된 제안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안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 이런 아키텍처로 구현을 했는데 이게 살펴볼 많은데 솔직히 살펴보면은 일단 커스터머부터 살펴봅시다. 그래서 1번 프로세스죠.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 계정 및 UID를 생성을 하고 2번이죠.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UID를 통해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사용자를 승인을 합니다. 커스터머는 이제 3번 프로세스로 가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비대칭 키를 생성하게 되고 암호화된 키는 요 밑에 있죠. 4번은 서버맨이죠. 그러니까 키를 따로 보관하는 이 분산 서버에 그 사용자들의 어시메트릭 키를 저장하는 것으로 이 프로세스의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뭔가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키를 사용해서 해야 되니까 분산 서버에 쿼리를 보냅니다. 키를 사용하기 위해서. 분산 서버 쿼리는 그 쿼리를 받고 피드백을 커스터머한테 다시 보내서 암호화된 키를 복호화시켜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보내주고요. 7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얘네들이랑 이어져 있는 화살표인데 아까 유저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 UI를 통해서 1번부터 6번까지 프로세스를 반복한다는 얘기고요. 8번도 똑같겠죠. 8번이 왜 또 중복이 됐지? 아무튼 그래서 로그인 이후에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물건을 운송한다던가 구매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다 작성을 하고 구현을 했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 SC를 통해서 트랜잭션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실행된 트랜잭션들은 블록체인 내에서 데이터의 유효성이나 무결성을 검증하게 되고요. 10번부터 13번은 어디냐면 여기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인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이 검증되고 이를 서로 공유하는 과정이 10번부터 13번 여기 바깥쪽 화살표 드립니다.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는 왼쪽인데요. 또 살펴보면은 이제 그 커스터머드나 그 유저들이 이제 블록체인 레포지토리에 이제 쿼리를 보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게 14번, 17번으로 이렇게 아키텍처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아까부터 강조드린 게 어시메트릭 인크립션 메소드인데 짚고 넘어갔던 거는 RSA 인크립션 방법이랑 ECC 인크립션 방법. 그러니까 RSA는 뭐 사람 이름 3개 섞어서 만든 비대칭 암호화 기법이고요. ECC 같은 경우는 타운곡선 암호로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암호화 기법인데 여기서는 ECC 말고 RSA 인크립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짚고 넘어간 것들은 일단 ECC보다 구현이 쉽다라는 게 RSA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물론 RSA는 ECC보다 더 큰 길이의 비트 길이를 자랑하고 있지만 구현이 쉽다는 것을 장점을 하고 있고, 이게 근데 각각의 장점이 있는 게 RSA가 아마도 암호화 과정이 쉽고 복화하는 과정이 키가 길다 보니까 그 비트가 길어지다 보니까 복화 과정이 느린데, ECC는 또 복화가 쉽고 암호화는 좀 구현이 복잡하고 하는 일장일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의 프레임워크는 RSA 인크립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짚고 넘어가자 보자면, 여기서 A에서 B한테 RSA 인크립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전송을 할 때 위에 수식을 살펴보시면, 우선 C 커스터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스터머의 데이터를 커스터머의 프라이빗 키, 비대칭키이기 때문에 각 사용자는 개인 키, 공개 키 두 개의 키쌍을 갖고, 아니 한 개의 아무튼 키쌍을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자신의 프라이빗 키나 상대방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2번 한 후에 인크립션을 하고, RSA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하고 데이터가 암호화가 됐으면 이제 수신자한테 보내고, 당연히 개인 키로 암호화를 쓰면 복호화는 공개 키로 해야겠죠. 공개 키로 복호화를 하고 또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 키로 복호화를 하고 송신자의 공개 키로 복호화를 해서 플레인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에 있어 나오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제가 의문인 게, 제가 알기로 이 SHA-256, SHA-244, 그러니까 비대칭키 기법을 사용하고 해시 함수는 저 SHA-244, SHA-256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제가 알기로 SHA-256은 존재하나 SHA-244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HA-224가 있고, 그래서 이게 오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A, B가 있을 때 자신의 키를 가지고 뭔가 암호화, 복호화를 진행해서 데이터를 전달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송신자, 수신자의 개인 키, 공개 키 두 개를 모두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 점이 이 논문에서 자신들의 RSA를 사용한 이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비대칭키 기법을 인지하셨으면, 이제 비대칭키를 이 해당 논문에서 구현한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한 프로세스인데 5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알고리즘 슈도코드를 살펴보면은 비대칭키를 통한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인풋 값으로는 C는 오른쪽 아래에 보이듯이 커스터머, T는 트랜스포터. 그러니까 커스터머는 손님, 트랜스포터는 운송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인풋 값으로 C의 프라이빗 키, C의 퍼블릭 키, T의 프라이빗 키, T의 퍼블릭 키, 그리고 커스터머가 요구하는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아웃풋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대칭키를 통한 데이터 암호화다 보니까 암호화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4번, 5번을 먼저 살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MX 저렇게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과정을 보면은 저 MX가 있죠. MX를 암호화라기보다는 검증이죠. 아까 위에서 보인 인크립션 해시 C 데이터, 이거 한 결과가 MX인데, 이 MX가 C 데이터를 암호한 것과 동일하게 되면은 트랜스밋 데이터를 TID, 그러니까 트랜스포터 ID, 지정된 트랜스포터 아이디한테 전송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전송자의 입장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커스터머의 경우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트랜스포터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트랜스포터의 프라이빗 키가 존재한다면 디크립트를 진행합니다. 이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C의 입장에서 암호화를 진행하게 된 거고요. 복호화는 결국 T가 해야 되니까 C의 퍼블릭 키, T의 프라이빗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하게 되고, 이 TID, 그러니까 이 아이디를 가진 트랜스포터가 해당 C 데이터를
커스터머의 데이터를 갖게 되는 비대칭 키를 통한 데이터 안복호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이제 확인되었으면 블록체인 내에 물품 생산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M은 매니팩처러, 그러니까 제조 공정 하는 애들, 그리고 P는 프로덕트, 제품이고, 저 P 언더바 P는 프로덕트 프라이스입니다. 아웃풋으로는 이제 제품이 생산되었고 이제 팔 준비를 되었다라는 것을 리턴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 매니팩처러의 프라이빗 키와 그 프로덕트, 여기 근데 솔직히 이 부분에서 이거를 왜 두 개를 비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작자의 개인 키가 그 그 프로덕트의 IT와 이게 존재하게 된다면 프로덕트를 생산하고 프로덕트 개수를 카운트를 올리는 거고, 프로덕트 디테일, 그러니까 그 프로덕트의 상세를 변경하게 됩니다. 또한 이 엔드문이 끝나고 밑으로 가서 이 부분을 또 살펴보면 물품 생성자 식별후 판매 승인 과정인데, 매니팩처러의 프라이빗 키가 프로덕트 오너의 아이디와 동일하다. 이게 근데 여기에서 암호화 기법을 사용해서 뭔가 그 텍스트나 데이터를 비교를 한 건데, 아무튼 저것이 동일하게 된다면 이 프로덕트 세일, 그러니까 물품 생성자 식별 후 판매 승인 부분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유저 로그인인데, 따로 그거 마크를 안 한 게 결국 그냥 C는 커스터머, M은 매니팩처러, S는 셀러, T는 트랜스포터인데, 그냥 그 이 플랫폼에 로그인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유효하다, 로그인입니다. 뭐 크게 특별할 게 없어서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는 따로 짚지 않았고요. 그래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어시메트릭 키를 이제 분산 서버에서 관리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나타낸 거를 살펴보면은 여기 C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스터머죠. 커스터머 아이디, 커스터머의 공개 키를 인풋으로 하고, 아웃풋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커스터머가 키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시메트릭 키를 서버가 반환해 주는 겁니다. 살펴보면 C의 아이디, C의 퍼블릭 키가 존재한다, 그리고 유효성이 검증이 되면은 어시메트릭 키를 서버에 쿼리를 하고, 서버는 도중에 탈취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시메트릭 키를 사용자 그 커스터머의 퍼블릭 키를 통해서 어시메트릭 키를 암호화합니다. 암호화하게 된 그 키를 받게 되면 당연히 커스터머는 자신의 개인 키로 이걸 복호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이제 비대칭 키를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사용하게 되겠죠. 마지막 프로세스인 오늘 쭉 잘리는구나. 아무튼 마지막 프로세스인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제품 구매 및 소유권 변경의 부분인데, 이 같은 경우는 먼저 첫 번째 네모부터 살펴보자면 물품 확인입니다. 일단 프로덕트 아이디가 유효하다, 존재하는 가정 하에 if product is available, 접근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면 이 프로덕트를 구매하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매 진행시켜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셀러의 공개 키와 프로덕트 오너의,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가진 애와 이게 동일하다면 해당 그 프로덕트의 페이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을 진행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어카운트 밸런스, 이거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 PP 프로덕트 프라이스보다 자신의 계좌 잔액이 높으면 그냥 그 토큰이나 그런 거에 지불을 하고 프로덕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프가 끝나고 또 프로덕트 델리버리, 여기는 이제 프로덕트를 이제 트랜스포터가 운송을 해야 되니까 그 운송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물품 확인 및 물품 배송부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 프로세스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한 슈도 코드들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실험을 한 부분을 봤는데, 우선 아까 같은 그 스마트 컨트랙트는 다 리믹스 아이디를 통해서 솔리디티 언어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0.7.0 버전에서 작성이 된 슈도 코드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버시랑 시큐리티 이블레이션을 진행한다 했는데, 딱히 진행한 게 이분들이 그냥 이 상황을 가정하고, 그러니까 제안하는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의 기법은 비밀키, 공개키 두 가지를 양측이 동시에 사용하니까 탈취당할 이유가 없다 라고 그냥 짚고 넘어가는
그 이외에는 이밸류에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수식으로 증명하거나 그런 게 프라이버시 이밸류에이션에서 없었고요. 시큐리티 이밸류에이션도 프라이버시 이밸류에이션이랑 비슷한 골자로 그냥 우리들은 그 스마트 로지스틱스에서 비대칭키 기법을 사용했으니까 우리 거를 키를 탈출하려면 2천만 퀀텀 비츠만큼 너네가 계산을 해야 우리 거를 브루트포스 어택으로 키를 탈취할 수 있다. 라는 부분만 짚고 넘어가서 뭔가 보안적인 요소들을 살펴볼 수 없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확인한 게 이분들이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입니다.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스루풋과 레이턴시를 이분들이 측정한다고 했는데 일단 스루풋의 수식을 살펴보자면 저기 TCI는 트랜잭션이 커밋된 시간 그리고 NI는 그러니까 i번째에서 그 트랜잭션이 얼마나 됐는지 통과가 됐는지고 또 N 같은 경우는 토탈 넘버 그러니까 최종 몇 번 반복했는지를 통해서 에버리지 스루풋을 나타냈고요. 또 레이턴시 측정 방법 같은 경우는 밑에를 또 보시면 TSI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이 서브밋한 그 시간이랑 트랜잭션이 엑스큐션 된 시간이 TCI 이거의 차를 구해서 TI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만큼 될 때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이 서브밋 됐는가 그거를 통해서 레이턴시를 구하는 수식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분들이 뽑아낸 페이퍼를 보시면 자 뭔가 기존에 있던 기법과 비교를 한다기보단 블록체인 베이스라인에서 자신들이 구축한 블록체인 베이스라인에서 RSA를 사용한 경우와 RSA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서브미션 타임과 익스큐션 타임만 측정했습니다. 봤을 때 당연히 RSA를 통한 데이터 안보코어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브미션 타이밍은 동일하나 당연히 그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데 있어 데이터를 복호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 복호하는 시간 때문에 엑스큐션 타임이 저렇게 측정이 됐는데 이게 자신들이 어느 환경에서 진행했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아까 위에 수식을 보여주고 이 테이블을 도식화한 그래프 두 개를 보여주고 논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봤을 때 알았어, 해봐. 그래서 진짜 억울한 게 억울한 거보다 결론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로지스틱스 같은 그런 산업 환경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분산 저장을 할 수 있고 그 분산 저장한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RSA 어시메트릭 키 인크립션을 통해서 그 사용자의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다. 시큐리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주된 콘클루전이었습니다. 그래서